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7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7번째는 분양권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일시적 2주택,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특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자,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던 주택이 완공됐을 때, 즉 신축주택이 됐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상황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례 7번은 분양권을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이게 왜 날짜가 중요하냐면요.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의 비과세나 아니면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이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1년 1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는 분양권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사례 7번은 일단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즉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19년 6월에 A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A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A 분양권을 취득을 한 상태네요. 그리고 20년 7월에 B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서 B 아파트도 B 분양권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A 분양권이 먼저 완공이 됐네요. 준공이 돼서 A 아파트로 아파트가 신축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B 분양권이 B 아파트로 24년 8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역시 이런 상황이시죠? 이런 상황에서 A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래요. 26년 4월에. 자, 분양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은 아니에요. 분양권이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나 다주택 여부,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2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당연히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례 7번은 지금 둘 다 분양권이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들인 거죠. 다 이렇다는 얘기는 다른 주택의 주택수 판단할 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만 2개 갖고 계신 상황이세요. 이 분양권이 모두 2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을 한 상황이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A 아파트가 먼저 완공이 됐네요. 이렇게 취득한 분양권으로 인해서 완공이 되는 주택, 신축주택, 이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하고 그리고 준공일 중에 늦은 날이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정리를 해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데 준공일이 만약에 잔금 청산일보다 준공일이 더 늦다면 이 준공일을 취득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잔금을 먼저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과 준공일 중에 늦은 날을 이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신축 아파트의 취득 시기와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다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신축된 주택의 그 취득 시기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가지는 시기인 거죠. 이 주택의 취득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늦은 날, 언제? 잔금 청산일 하고, 그리고 준공일 중 늦은 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인데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을 더 먼저 하시죠. 잔금 청산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은 보통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잔금 청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혹시나 잔금 청산일보다 준공일이 더 늦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늦은 날이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면에서는 분양권하고 동일한데 잔금 청산일 여부와 상관없이 준공일을 입주권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사례인 경우에는 A 아파트가 먼저 준공이 됐네요. 지금 A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23년 5월, 즉 이 A 아파트가 종전주택이 되는 상황이신 거죠. 자, B 아파트가 24년 8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이게 신규 주택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A 아파트를 양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시적 2주택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시적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라고 했는데 자, 최소한 1년 이상은 경과했네요. 자, 이 부분은 오케이. 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26년 4월에 양도를 하니까 3년 내에 이것도 충족을 하고 있네요. 자, 오케이.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거가 일시적인 2주택 상태인 거는 인정이 됐고 이제 비과세 요건만 충족을 하면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A주택 23년 5월에 취득을 했는데 이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거주 2년을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그냥 비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되는데 지금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요. 26년 4월에 양도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년 이상 보유 상태이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한다면 거주 2년까지 충족을 하셔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례에서 내가 분양권을 산 건 A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샀는데 B 아파트 나중에 샀잖아요. 분양권을. B 아파트가 먼저 준공이 될 수도 있겠죠. B 아파트가 먼저 준공이 되고 A 아파트가 나중에 준공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 B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분양권을 어떤 걸 먼저 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준공이 된 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먼저 준공이 된 게 B주택이라고 한다면 B주택이 종전주택이 되는 거고요. A 아파트는 신규주택이 돼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A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A 아파트가 신규주택인데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먼저 완공된 B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23년 1월 12일 전에는 이 종전주택 취득 기한에 대해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에 대해서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좀 힘들어를 하셨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죠. 모두 지금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동일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택과 분양권을 어떻게 따져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취득시가 언제냐, 분양 계약은 언제 했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본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죠. 자, 주택 분양권은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란 얘기는 분양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권 자체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양권이 주택 분양권이라고 해도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말 그대로 권리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권은 비과세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 다른 주택, 그 분양권이 아니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그리고 아니면 중과 이거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주택수에 포함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A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금 B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B 분양권이 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분은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B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A주택은 지금 주택 1세대 1주택인 거잖아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이 A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자, 비과세 요건이 뭐죠? 보유 2년, 필요에 따라서는 거주 2년. 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B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동일한 상황인데 이 B 분양권을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이 A주택, 다른 주택, 이 A주택을 양도할 때 이 A주택이 양도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냐 여부를 따질 때 이 B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2주택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 A주택 양도할 때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즉 A주택 양도할 때 2주택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시적 2주택, 이 종전주택이 있고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준용한 새로운 조항이 생겼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분양권 관련된 파트에서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A주택을 양도할 때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B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A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A주택 말고 C주택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분은 이 A주택 양도하는 시점에서 1세대 3주택자가 되시는 거죠. 1세대 3주택. 자, B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과 여부를 따지는데 주택은 지금 두 개의 주택이라서 원래 다주택자 중과가 2주택 중과랑 3주택 중과가 다르잖아요. 지금 2주택 중과가 될지 3주택 중과가 될지를 판단을 할 때 이 분양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중과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 중과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다 중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주택자인데 그 주택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에 중과가 된다. 그리고 이 중과는 2주택자 중과하고 3주택자 중과가 다른데 3주택자 중과가 더 강하죠. 근데 지금 현재 중과가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유예되고 있어서 그냥 일반 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